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랑 앞에 온라인 건강 세미나 셋째 날에 참여하시는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제 강의를 듣고 새롭게 다짐과 결심들을 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생전에 말했습니다. 이 순간 병에 걸리고 평생을 기억하며 임박한 죽음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인정과 부는 의미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든 최고의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 있지만 내 병을 책임질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돈으로 온갖 물질을 얻을 수 있지만 살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죠.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렸던 스티븐 잡스조차도 건강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 무엇보다 건강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일깨워주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에 다루는 면역 레벨업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매우 소중한 내용인데요. 오늘 셋째 날 강의는 황용준 목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음식과 면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삼천포 한빛교회의 하정숙 집사님의 기도 후에 강의를 듣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시고 유익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질병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한 줄기 빛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음식과 면역에 관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놀라운 이 기별을 귀담아 들어서 우리 생활에 적용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겨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회가 마쳐질 때까지 진행되는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온라인 건강 세미나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음식과 면역이라는 주제로 우리 몸과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음식을 통한 면역력을 키우는 뉴스타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면역력 왜 중요할까요? 면역력은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다양한 균에 대해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인체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 방어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몸은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기 때문에 면역력은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한 운동과 함께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고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꾸준히 그리고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중 감량에 성공한 후 평생 그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단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몸무게가 줄었다가 다시 늘고 식단도 수시로 바뀌는 생활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미국 예방의학의 권위자인 조엘 펄먼 박사는 각종 질병의 90%가 음식 때문에 생긴다고 말합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식물성 음식과 건강한 식생활이 비만을 비롯한 수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영양소와 열량을 얻습니다. 열량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나옵니다. 반면 영양소는 열량이 없는 구성요소, 즉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그리고 식물 자체에 함유된 화학물질인 식물성 화학물질에서 얻습니다. 이 영양소들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열량보다 영양소 비율이 높으면 지방은 분해되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됩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은 노화를 늦추고 세포의 복원 과정에 도움이 되며
염증 반응을 줄이고 체내 독소를 제거합니다. 또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많이 먹을수록 허기가 채워지고 식욕이 줄어듭니다. 인체에 필요한 미량 영양소가 충족되면 식욕과 더불어 치명적 허기라고 부르는 상태를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치명적인 허기를 느끼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게 되는데 주로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며 이는 암, 심장질환을 비롯한 수많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전체 열량의 55%를 가공식품에서 섭취하고 있으며 30%는 동물성 식품에서 얻고 있습니다. 이 식품들에는 필수 영양소인 항산화 성분과 식물성 화학물질인 피토케미칼이 아주 위험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우유, 치즈, 파스타, 빵, 튀긴 음식, 설탕이 잔뜩 들어간 간식과 음료 위주의 식생활은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죽으려고 먹는 것과 같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생활은 면역력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비정상적인 몸이 되게 합니다. 반대로 곡식과 과실과 채소와 견과들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품의 모든 요소가 발견됩니다. 단순한 곡식과 나무의 과실과 채소는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육식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네이처 유로사이언스에 게재된 한 연구에서 약물에 중독된 사람의 뇌와 충동적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의 뇌는 보상회로가 둔감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음식을 먹어서 즐거운 기분을 느끼려면 음식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어린이 병원 연구진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정제된 탄수화물이 다량 포함된 식사를 한 후 뇌에 나타나는 영향이 약물 중독 시 영양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피험자들의 뇌에서 중독과 관련된 영역인 중격의지핵이라고 하는 물질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량 섭취하는 가공식품에는 지방, 소금, 설탕, 첨가물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여전히 신선한 과일, 콩, 견과류, 씨앗, 생채소와 익힌 채소를 주된 섭취식품으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은 식물성 제철 재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쁜 음식 섭취 습관을 버릴 수 있을까요? 별것이 없습니다. 좋은 음식 섭취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면역력은 저절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영양소로 채워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면 건강한 식생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이 만성질환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곡류와 식물성 식품은 정제되고 가공된 제품들이라 섬유질이 거의 없고 식물에 함유된 미생물 영양소도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감미료와 단당류, 정제된 식물성 지방과 유지까지 섭취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점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에는 미량 영양소와 피토케미칼이 거의 없을 뿐더러 몸에 저장되어 있던 미량 영양소마저 고갈시키고 인체에 유해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게 됩니다. 영양소 없이 열량만 섭취하면 몸에서 활성산소와 노폐물 생산이 촉진되지만 면역력은 떨어지며 만성질환이 발생하고 조기 사망이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지표들인 것입니다. 위생학의 연구에 있어서 학생들은 각종 음식물의 영양가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진하고 강한 자극성이 있는 음식물과 영양소가 부족한 음식물에 대해서도 그 영양을 분명히 배우고 있습니다. 차, 커피, 흰빵, 염분이 많은 장아찌, 거친 채소, 캔디, 조미료, 설탕이 많이 든 호떡 같은 그러한 음식들은
적당한 영양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음식물을 먹음으로 건강을 해친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활발한 노력을 할 수 없는 심약한 아이들은 대개가 영양이 불량한 음식의 희생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곡물, 과실, 견과류, 채소를 적당히 배합한 것에는 모든 종류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적당히 조리하면 체력과 지력을 증진시키는데 가장 좋은 음식물이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장내 미생물의 종류는 먹는 음식으로 결정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물성 음식물은 건강에 유익한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가장 좋은 음식물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사람의 식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의 필요를 아시는 분께서는 아담에게 음식물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9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안에는 인간의 필요를 위한 풍성한 양식이 열려져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본문 16절의 더럽히면과 17절의 멸하시리라는 같은 헬라어 단어 푸세이로가 쓰이고 있습니다. 푸세이로는 멸하다는 뜻입니다. 두 문장을 다 멸하다라고 번역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채식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는 맑은 총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음식물을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식물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음식에 관한 첫째 근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그분은 인간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초의 양식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도덕적 타락이 있기 전에 에덴에서 주어진 음식을 하나님께서 다시 수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통한 건강을 유지하려면 양호하고 자양분이 있는 음식물을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게 되면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거의 모든 지방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정제된 식품이나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세균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에서 살이 찌는 원인은 먹는 양이 아니라 먹는 음식의 종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과체중과 비만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살을 빼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덜 먹는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르게 먹어야 합니다. 남다르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통한 면역력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게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에 집착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똑같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적절하게 먹으면 건강이 놀랍도록 좋아지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집착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려면 유스타트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운동, 휴식, 잠, 여가활동, 일, 가족, 친구, 지적 활동, 인생 전체에서 조화롭게 연결될 때 균형 잡힌 식습관과 최상의 건강 상태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수많은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하면 체중 감량의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먹으면 인체는 호르몬과 장내 세균이 생화학적으로 적절히 조성되는 상태로 회복되고 세포 수리가 촉진되면서 인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소화관에서 사는 유익한 미생물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데 이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 상태를 우수하게 만드는 것이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는 길이자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에서 회복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영양 환경이 최적 상태로 유지되면 인체는 스스로 치료합니다. 이는 면역력이 최고의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천년의 법칙에 꾸준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보상을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으로 거둘 것입니다. 단순하고 알맞은 식사를 함으로써 몸 자체의 회복력으로 말미암아 회상함에 이릅니다. 한두 달 동안 식사를 절제하여 볼 때에 자제의 길이 곧 건강의 길인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방을 물리치는 음식을 넉넉하고 든든하게 먹어야 합니다. 맛도 좋고 포만감도 주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도 건강과 수명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물은 많이 풍성하게 먹을수록 건강에 더 좋기 때문에 먹는 양의 무게를 달거나 열량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세 끼 푸짐한 식사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음식물로 구성된 식사라면 말입니다. 최상의 건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식생활에서는 원하는 만큼 배부르다고 느껴질 때까지, 즉 몸과 마음이 모두 충분히 든든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체 대사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지방이 축적되지 않도록 예방해 줍니다. 더해서 날씬해지고 지방으로부터 안전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음식을 얻기 위하여 해로운 식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탁은 하나님께서 아주 풍족하도록 주신 좋은 음식물로 가득하게 하여 즐겁고 먹음직하게 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은 즐겁고 행복스러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면역력을 키우는 식생활인 것입니다. 최상의 영양 공급은 효과 만점의 약과 같습니다. 생활 습관이나 좋지 못한 음식으로 오는 병들은 약을 먹게 된 문제의 근본 원인, 즉 병을 발생시킨 원인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약, 수술은 물론 식이요법이나 운동 효과를 과소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식단과 생활 방식 등의 조그만 변화가 심신의 건강을 크게 증진시킨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친밀감, 그리고 정서적, 정신적 변화가 가져오는 치유의 힘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힘이 가장 강력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약이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약이 통증을 제거해주고 약을 사용한 결과로 환자가 나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이 독을 제거해주고 병의 원인이 되어 있는 상태를 고쳐주기에 충분한 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약이 없어도 회복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약은 이 병의 형태와 위치를 바꾸어 주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따금 독의 효력이 극복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결과는 육체의 조직 속에 남아있게 되며 언젠가 훗날에는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약으로는 안 되며 우수한 영양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영양소야말로 최고의 약입니다. 이것이 또한 최고의 면역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들로 구성됩니다. 인체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수리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두뇌를 활용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일 모두 우리가 먹는 음식의 질이 바탕이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인정하지도 않고 이 단순한 개념의 중요성과 의미를 사람들은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인 문제를 약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건강은 요원해집니다. 식생활을 바꾼다면 그런 만성 질환이 애당초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문제가 생겼더라도 스스로 노력을 한다면 좋은 영양의 음식과 면역력 증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성 식품으로 얻을 수 있는 성분 중에서 동물성 식품으로 더 안전하게 섭취할 만한 성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성 식품을 적게 먹고 가급적 먹지 않으려 노력하고 부족한 영양소는 과하지 않게 보충하는 것이 건강에 제일 좋은 식생활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음식이 공급되면 몸은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건강, 장수, 체중 감량은 녹색 채소와 다양한 색깔의 채소, 과일, 콩류, 견과류, 씨앗과 같은 유익한 식품을 섭취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검토하는 과학적 증거는 사랑과 친밀감이 건강과 생존의 강력한 결정인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든다고 딘 오니시 박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치료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복음의 진수는 회복입니다.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작용입니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십니다.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킵니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형성됩니다. 우리가 동물성 음식을 먹으므로 동물적인 정욕을 강화시켜야 할까요? 좋지 않은 음식들을 좋아하도록 입맛을 길들이는 대신에 지금은 과실과 곡식과 채소로 살아가도록 자신들을 교육시킬 때입니다. 식탁을 잘 차려야 합니다. 보통 과실과 좋은 빵과 채소들을 풍성하게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 음식을 먹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건강이 증진되기 때문입니다. 2021년 12월 9일 저는 건강검진을 했을 때 공복 혈당이 243, 당화 혈색소가 11.5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당뇨 의심에 비만, 고혈압, 염증성 질환, 간기능 수치도 약간 나빠지고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중성 지방 혈증 등이 관찰되었고 케톤이 약간 관찰되었습니다. CEA가 조금 증가하였고 이 눈이 당뇨성 변화가 생겼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지방간이 생기고 담낭결석과 용종이 관찰되고 성대결절과 또 발의 통풍이 급격히 생기면서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을 많이 먹고 간식을 늘 하는 부절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9개월간 음식과 운동으로 노력하니 공복 혈당이 평균 130 정도로 내리면서 통풍, 피로감, 무기력감 등이 차츰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식물, 즉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우리는 매일 먹고 또 그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방면에 전략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기 식단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이 좋은 과실과 채소를 풍성하게 먹어야 합니다.
결코 질이 좋은 건강적인 음식을 먹는 것이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피와 근육을 만들며 매일의 업무를 위한 힘을 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들의 면역력은 가장 좋은 상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과실, 곡식, 채소들을 적당하게 준비하면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치는 햇빛,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마시는 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들입니다. 이 자연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생명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며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우리 앞에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건강한 에덴의 음식을 섭취하고 햇빛, 신선한 공기, 맑은 물, 운동 등 뉴스타트를 생활화함으로써 면역력이 가장 왕성한 삶이 되어서 강건한 인생과 영적으로 부유한 또 풍요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좋은 음식을 통하여 면역력을 증진시킴으로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며 살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의 건강생활 방법인 뉴스타트를 생활화함으로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생명력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이 보약이고 규칙적이고 창조의 질서의 올바른 생활 습관이 건강한 삶의 지름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할 요리는 좀 한식에서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고추장 그리고 된장, 쌈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건강한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오늘의 과제인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고추장, 된장, 쌈장에는 아무래도 메주가루라든가 메주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곰팡이균이 특별히 조금 곰팡이균이 독소가 있다라고 보시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메주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비건식으로 만드는 면역력에서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그런 고추장, 된장, 쌈장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추장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고추장을 시작할 때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모든 국물은 채수물이에요. 특별히 채수물을 저는 우릴 때 고추장을 만들 때는 버섯 종류를 좀 많이 넣어서 감칠맛을 더 많이 이렇게 내서 좀 진하게 우립니다. 그렇게 해서 고추장에서 뭔가 그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채수물에서 여러 가지 야채와 진한 버섯물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고추장의 맛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수물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채수물을 한 6큰술 정도 분량을 이렇게 넣어요. 현미 찹쌀을 발화시킨 가루예요. 그래서 이게 뭐 발화시킨 가루를 구하기가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현미 찹쌀을 발화시켜서 그것을 이렇게 물을 넣고 곱게 갈아줘도 괜찮습니다. 발화시킨 가루를 이 채수물 분량의 6큰술이면은 이 가루를 한 4큰술 이렇게 넣겠는데요. 4큰술도 좀 많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상당히 걸쭉해져요. 그래서 지나치게 걸쭉하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한 4큰술 조금 안 되게 이거를 먼저 채수물을 넣고 그 다음에 현미 찹쌀 가루를 이렇게 물에다가 먼저 곱게 풀어주세요. 풀어주신 다음에 불에 올립니다. 끓이실 때 채수물 양과 같은 양의 조청이 들어가요. 자, 이 조청은 완전히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만드신 방법대로 옥수수와 질금으로만 만든 조청이에요. 그래서 이 조청을 이렇게 좀 넣어서 같이 이렇게 익히면서 이렇게 녹여줄게요. 약한 불로 천천히 이렇게 끓일 거예요. 그러면 조청이 완전히 녹아서 물이 되면서 이 현미 찹쌀가루하고 어우러지면서 약간 걸쭉한 상태가 됩니다. 현미 찹쌀가루가 익어서 한번 살짝 끓어오르면 이제 다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마늘가루,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먹는 음식을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늘 말씀드리지만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이 기포가 올라오네요. 예, 됐습니다. 내린 다음에 잠깐 한 소끔 정도만 한 김만 조금 식혀주신 다음에 자,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죠. 고추장을 만드는 고춧가루입니다. 넣어주시고 고추장의 색깔을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색깔을 내시면 돼요. 전혀 몸에 해로운 게 들어가지 않은 완전한 비건식 자연 고추장이 되겠습니다. 소금 간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고추장이 완성이 됐어요. 고향의 맛이라고 하죠. 약간 궁금한 어떤 메주가루의 냄새는 없어요. 예, 상당히 담백한 고추장입니다. 자, 이제 된장을 만들 건데요. 된장은 재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메주콩, 흰 콩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이것을 싹을 틔웠습니다. 하룻밤 물에 불린 다음에 이렇게 물기를 빼시고 이제 보자기로 덮어서 이렇게 두시면 하루 정도 되면은 이렇게 싹이 나요. 싹난 이 콩은 최상의 영양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영양소가 더 생겨나요.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마늘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이 세 개를 넣고 소금 간을 약간 하신 다음에 압력솥에다가 삶으시면 돼요. 약간 그래도 고향의 맛이 좀 그리우신 분은 청국장 가루까지는 괜찮아요. 청국장 가루까지는 저희는 발효로 보거든요. 청국장 가루를 조금 넣으시면 조금 더 이렇게 고향의 맛에 가까운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삶았습니다. 자, 밥처럼 이렇게 이제 콩을 익혔습니다. 예, 이렇게 준비된 상태를 이제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가는 정도는 약간 된장의 색깔이 나도록 이렇게 가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콩이 알갱이가 좀 보이도록 이렇게 제가 좀 갈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장이 즉석 된장이라고 하죠. 완성이 되는데 조금 색깔을 된장 색깔처럼 내고 싶으면은 간장이나 고춧가루를 좀 첨가하시면 얼마든지 된장 색깔처럼 똑같이 만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담백한 이런 된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늘 쌈을 싸 먹잖아요. 쌈을 참 자주 먹는데 쌈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성분이 포함된 것들을 사서 잡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비건 건강식으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고추장을 이렇게 일부러 좀 남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빡빡 자꾸 남겼는데 여기다가 이제 된장을 된장 2에다가 고추장 1에 불려하시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하셔도 괜찮고 이런 정도로 된장을 넣어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쪽파가 좀 들어가고요. 홍고추와 양파를 좀 넣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섞어줍니다. 지금 자연식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홍고추, 양파, 그다음에 다진 쪽파까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견과류를 갈아 넣을 건데요. 견과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는 많은 견과류들을 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호박씨하고 아몬드 슬라이스와 호박씨와 캐슈넛 이렇게 지금 사용을 했는데요. 한번 거칠게 갈아 볼게요. 좀 씹히는 맛을 주기 위해서 거칠게 갈아냅니다.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갈아진 견과류를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섞어주면 어떠세요? 영양이 아주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골고루 섞겠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 상추 잡수시면 많이 졸린다 그러시는데요. 그게 이제 염분을 많이 한꺼번에 섭취하기 때문에 이렇게 졸린다는 그런 구호가 있는데 이제 조금 가능한 한 좀 싱겁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아주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상태의 쌈장이 완성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깨소금과 참기름을 기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 두시면 냉동 보관하시거나 냉장 보관하실 건데 미리 참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냉장 보관하시면 좀 산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드시기 직전에 참기름하고 깨소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기름하고 깨소금을 식당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소금간은 각자 기호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짜게 하든지 싱겁게 하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싱겁게 좀 많이 먹는 게 좋으니까 좀 싱겁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갖 쌈에 다 어울리죠. 싱겁게 했기 때문에 쌈장을 좀 충분히 올려도 전혀 짜지 않아요. 이제 찐 호박잎, 찐 케이잎, 또 각종 모든 쌈에 이렇게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뭐 깨소금 뿌리셔도 괜찮은데 저는 이제 치아씨드 이런 것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아마씨 가루 이런 어떤 슈퍼푸드라고 불리죠. 어떻습니까? 이 쌈장 안에 제가 아마 추천드릴 수 있는 모든 영양이 거의 담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쌈을 싸 잡수시면 훨씬 면역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우리 면역력을 업시키는 운동 장요근 운동입니다. 여러분 장요근 운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몸에 유일하게 우리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상체에 요추라는 부분이 있죠. 요추에서 시작해서 대퇴골까지 내려오는 긴 근육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장요근이라고 합니다. 이 장요근의 주 기능은 골반의 위치를 조정해서 몸통의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육입니다. 고관절의 굴곡과 그리고 외전과 외회전을 하는 운동이 장요근입니다. 장요근이 우리가 약해지면 골반의 불균형이 초래되어서 골반의 불균형은 곧 허리의 굴곡의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바로 척추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척추 협착증이나 디스크 같은 척추성 질환을 갖다가 우리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오래 앉아 있거나 이렇게 되면 장요근이 위축되고 단축되어서 바로 장요근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장요근 운동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이 운동을 우리 조인경 강사님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장요근의 운동이 지금 단축되어 있는가 안 단축되어 있는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각자 우리가 자신이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서서 측정하는 방법과 엎드려서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제자리 서서 측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뒤돌아 보겠습니다. 집에 여러분들이 의자가 있거나 벽이 있으면 자, 손을 벽에다 대시고 자, 오른손으로 발등을 잡은 상태에서 내 뒤꿈치가 이렇게 엉덩이 쪽에 닿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장요근이 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 다리는 뒤꿈치가 자기 힙에 닿지만 오른쪽 다리는 힙에 안 닿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왼쪽 다리는 장요근은 단축되지 않았는데 왼쪽 한쪽 다리가 단축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두 동작을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엎드려서 하는 측정법입니다. 자, 엎드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다리를 엎드려서 뒤꿈치가 힙에 닿는가 안 닿는가를 먼저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발도 측정해 보셔서 이렇게 단축되어 있는 발, 그쪽의 발을 이곳을 장요근 운동을 더 집중적으로 강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장요근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 허리 요통이 많이 해소가 되는지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걸을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나는 걸어도 허리가 잘 치유가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걷는 것은 다리가 걷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허리가 걷습니다. 근데 그 허리에서도 어떤 근육이 쓰여지냐면 장요근이라는 근육을 쓰게 되는데 자, 장요근이라는 근육은 우리가 여기 요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옆구리 깊은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해부 안쪽을 타고 들어가는 이 근육을 장요근 근육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걷기를 많이 하시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실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이 장요근을 강화시키는지를 제가 시범을 먼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동작이 연결되는 부위를 한번 자, 나는 무릎이 아프다. 근데 이 동작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제가 처음에 앉아서 하는 동작을 보여드리면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 무릎이 직각, 90도 직각을 이룬 상태에서 자, 이 상태를 지그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동작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자, 정면을 보시게 되면 무릎 하나, 이 간격이 주먹 하나가 들어가는 간격으로 발을 넓힌 상태에서 앞발을 내셔서 이 무릎에 직각이 되고 이 무릎이 엄지발가락을 넘어가지 않게끔 한 상태 그리고 정면을 보시게 되면 이 옆구리 쪽에 있는 이 장요근을 강화시키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상체를 자꾸 숙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작이 처음에 안 되시니까 이 발의 간격을 좁힌 상태에서 무릎만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이것은 잘못된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발을 좀 많이 낸 상태에서 처음에 시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양손을 무릎에 올리시고 자, 척추를 약간 펴서 가슴을 약간 들어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동작을 하시면 되는데 바로바로 하시지 마시고 자, 한 동작을 취했을 때 속으로 한 5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다시 돌아왔다가 반복적으로 이 동작을 연속 동작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자, 나는 무릎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동작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이제 노약자라든가 병자이신 분들은 이렇게 의자를 활용을 해서 한쪽 무릎을 발을 들어서 자, 제가 반대쪽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좋겠네요. 자, 발을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뒷발을 조금 더 많이 폭을 넓게 하시고 손을 허리에 올린 상태에서 자,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제가 말했던 이 장요근의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단축되었던 근육들이 이제 이완이 되기 시작하고 허리 요통을 해소시켜 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걸을 때 허리로 걷는다는 것을 스스로 몸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동작. 자, 걸을 때, 그다음에 요 간격은 바로 발을 앞으로 좁게 하지 마시고 주먹 하나가 들어가는 간격으로 발을 넓힌 상태에서 앞발을 내쉬고 자, 이런 동작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장요근 운동은 우리 골반의 기저근을 갖다 강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바로 이 장요근 운동을 열심히 해준다면 우리가 걷기의 기립력을 높여서 매우 훌륭한 자세를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업시킬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 됩니다.